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권재입니다.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이유 없이 그냥 좋죠. 아마 오늘 그분을 만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재무 고민이라든지 은퇴에 대한 고민들, 그동안 가시밭길을 걸으셨다면 이분께서 아마 꽃길로 걷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이 있는데요. 02-2077-6248, 2077-6248번,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 활용하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88도 적극 열려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윤창원 전문가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멘트를 딱 듣자마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진짜 그분이 오시는 게 저라면 네, 오늘 또 가득한 긴장감으로 또 좋은 정보 드릴 건데요. 네. 자, 꽃길만 걷게 해드린다고 제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꽃을 들어야 할까요? 앵커님? 꽃뿐 아니라 꽃을 좀 깔아주시면서 하지만 또 꽃길도 만약 누리기만 하기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좀 단단한 좀 강심장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꽃길, 자, 꽃을 들여봐야 꽃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꽃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정보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 나도 부자와 함께 오늘 시청자님들도 우리 부자가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로 저희는 확신을 두고, 자, 그렇다면 어떤 분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는지 사연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사연 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그러면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주부라는 분께서 20대 후반에 아들이 있다면서 이 아드님께서 매월 12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시고 6년에 걸쳐서 1억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어우, 대단한 아들입니다. 이거 칭찬에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은행 적금과 이 예금만으로 저축을 하는데 이 매년 이자 수익률도 그렇고 좀 점점 나빠져서 옆에서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좀 더 효율적인 저축 방법이 있다면 건의해주고 싶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합니다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칭찬해주면 한 아들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자와 수익률이 떨어져도 속은 좀 상하시겠는데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 강하게 이런 들고요. 아들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네, 아주 기특합니다. 네. 일단 소득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아드님이신데요. 네, 오늘 시청자님 자녀분은요, 28세 직장인이시고요. 그 모아놓은 돈에 비해서 사실 소득은 단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높은, 그러니까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500만 원 버시고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그 1억을 만드는 건 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요. 500만 원씩 1년이면 6천이거든요. 네. 네, 한 2년이면 모으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월급 195만 원의 소득으로 일반 지출 65만 원, 네. 그다음에 보험료 16만 원. 그럼 나머지를 다 저축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알뜰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자산 1억 500만 원을 만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멋진 청년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때 기분 좋게 9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10점 만점에 9점으로 아주 처음으로 좋게. 9점 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이런 청년이 대한민국에 다 그런 청년들만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죠. 자, 그런데 네. 그동안 그 적금을 해서 이렇게 모으신 건데 적금을 어떻게 해오셨길래 어머님께서 좀 안타까워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월소득 195만 원에서요, 지출합계 65만 원. 그래도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예, 네. 알뜰살뜰하게 하고 있고요. 보험료 16만 원도 내고 있습니다. 단지 적금 130만 원. 네. 이게 이제 한 통장에서 그대로 불어놓으면 예금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네, 네. 직접적인 순환 구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나 수익, 그러니까 지금 넣어놓은 돈에 비해서 수익이 네. 좀 떨어진다. 네. 아마 어머님이 그게 좀 속상하실 거고요. 하지만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좋은 방법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예금은 1억 500 남아 계신데 지금 최근에 적금한 게 조금 더 남아 있어서 1억 950만 원의 자산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아드님께서
뭐 아직은 은퇴를 생각할 나이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노후는 다가오고 또 그전에도 사실은 장가 가야죠. 또 장가가게 되면 주택도 구입하게 되겠죠. 이런 시기에 맞는 목적 자금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현금 자산 정도 모여 있는데 물론 적지 않습니다만 보장 자산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좀 단촐하네요. 네, 아무래도 혼자잖아요. 네. 뭐 가족이 3명, 4명인 것도 현재 아니고 네, 네. 예, 본인이 메리츠와지 알파 플러스 12만 5천 원에 100세까지 잘 가입해 놨고요. MG손해보험 통합보험 3만 5천 원.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보장을 봤더니 그냥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네. 예, 뭐 수술비 같은 것들이 따로 뽑아져서 추가로 들어가져 있는데 네. 요거보다는 좀 더 본질에 충실하게 저희가 좀 조정해 드릴 거고요. 월납 네. 16만 원 정도 뭐 소득 대비는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10점 만점 9점을 시작했기 때문에 딱히 뭐 요러대로 쭉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겠지만 어머님께서 니즈가 있으셨어요. 조금 저축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바꿔주셨습니까? 그렇죠. 9점으로 출발하셨으면 10점 가셔야죠. 아유, 10점. 예, 9점에서 9점으로 끝내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보통 10점 만점에 6, 7점이신 분들 네, 네, 네. 9점만 가도 감사하다 이러시는데. 네. 네. 근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내 자녀는 그럼 9점이 아니어서 어떡하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9점은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 조금 탁월하신 거고.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삶이 항상 평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는 어떤 과정에 또 어떤 힘든 일에 또 아프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네. 부분에서 자산이 많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꾸준히 올려 나가시는 방법은요. 지금 좋은 습관이 좋다고 말씀드릴 맞습니다. 수 있어요.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서 조금 더 재테크 정보와 결합해서 네. 내 자산을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오늘 시청자를 보시면 소득 네. 195만 원이시고 네. 현재 지출 65는 그대로시고요. 저축 네. 투자 130만 원을 갖고 있어서 요건 건들 게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굉장히 슬림하게 잘 돼 있고 사실 이걸 지출을 줄여라 그러면 이 열심히 저축하는 분이 낙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28살에 뭐 하고 싶은 거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참아가면서 저축하는데 이걸 더 줄여라. 이거는 허리띠 졸라매다가 허리띠 끊어지는 상황이니까 네. 예,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서 네. 넘어가서 더 좋은 솔루션으로 리모델링 해드리는 네, 작업을 네. 더 신경 쓰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럼 적금을 어떻게 좀 분산 투자를 해주셨는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적금 130만 원 그냥 은행권에 들어있는 것들이요. 네. CMA에 20만 원, 그 다음에 적금 2금융권으로 20만 원. 자, 적금 2금융권은 지금도 한 3.7에서 4%까지 나와요. 네네. 네, 근데 지금 하시던 시청자님의 은행 적금은 보니까 2.9%. 그럼 여기서 0.6%를 더 올려드리는 것이 네.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펀드. 자, 아직 나이 젊죠. 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 훨씬 많고 그렇죠. 모아야 할 돈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익이 나는 쪽으로 쉬프트 하시는 거, 이동하시는 거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20만 원 연금 펀드 설정해 드렸고, 자, 펀드 랩을 한 30만 원 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예, 제가 네. 나도 부자 변액 펀드 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게 조금 길어요. 10년씩 가야 돼서. 그래서 시청자 요청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나도 부자 멀티 펀드를 하나, 예, 5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멀티 펀드 랩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뒤에 자세한 방송 얘기. 보시면 네. 아마 흥미로우실 거고요. 네. 그리고 변액연금 나도 부자 변액 펀드죠. 네. 28만 원 출발하시고 또 집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럼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10만 원 들고 맞아요.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이 130만 원을 고루 펼쳐서 7% 정도 수익이 나게끔 저희가 운영 관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자산 모아두신 그 목돈은 어떻게 또 분산 투자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지금 1억 950이 그냥 예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2.2%. 그다음에 여기서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이제 1.8% 정도. 그러니까 너무 낮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펀드 랩으로 3천만 원. 그다음에 예금 1,000만 원은 이 젊기 때문에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29이라고 결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기면 남자들은 결혼을 빨리 해야 돈을 더 열심히 모읍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좋은 배필 만나서 정말 둘이 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은 예비자금으로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시남연금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지금 저축 여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모을 건데 이 돈을 또 너무 예금에만 박아두면 이게 돈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돈을 저희가 땅바닥에 파묻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살리기 위해서
자, 노후가 나중에 준비하면 더 힘이 들고요. 이 방송 끝편에 보시면 이 일시납연금이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3천만 원이죠. 네. 제가 후에 미리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영화의 그 커밍순이 네.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듯이. 놀라실 겁니다. 예. 잠시 후에 좀 더 공개하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일시납연금으로 우선 3천만 원 묶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좀 안전한 채권형 펀드, 뭐 집을 사시거나 이런 이벤트 자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3,450만 원 편성해드렸고 CMA 500으로 해서 자산은 변동이 없지만 네. 유동성과 수익률과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분산이 잘 이루어진 상태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10점 만점에 9점인 아들, 10점 만점 10점이 될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지금 항목별로 짚어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오랫동안 가져가기 위해서 아들을 잘 설득하시고 이해시켜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한 설명 지금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드님이 이 나이에 이 정도 모았다 그러면 일단 훌륭한다는 얘기 자꾸 드릴 수 있는데, 네네. 보통 그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척도를 좀 준비하셨다고요? 예. 자꾸 칭찬하니까 아는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렇게 사심이 있는 방송이 아니고요. 예. 자, 명확하게 지침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 부자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유리해요. 적은 금액을 모아도 내 소득이 아직 작지만 앞으로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자, 화면 보시면요. 지금 오늘 시청자님의 부자지수를 저희가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산 곱하기 10에 네. 나이 곱하기 연소득이거든요. 그럼 밑에 딱 금액이 나오시죠. 네, 네. 그럼 1.67입니다. 자, 1.67은 뭐냐? 자, MC께서 보실 때 우측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죠? 1이 넘으시면? 일단은 양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양호죠. 네, 양호네요. 예, 제가 40대, 50대 저축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산을 해보지만 보통 1.1을 잘 못 넘습니다. 네. 왜냐? 30대 넘어서 저축 시작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의 시청자는 벌써 30대 이전에 네. 저축 습관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부자가 되시기에 훨씬 빠른 위치, 음. 쉽게 얘기해서 선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제가 9점 드리고 간 거고요. 네. 자, 다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가 칭찬받아 마땅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7위 법칙 나왔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자, 오늘 시청자님이 유리하신 게 사실 이 법칙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시청자님들이 7위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지만 재밌는 건 이름은 기억하시는데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세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2라는 숫자를요. 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로 나오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원금 2배가 왜 중요하냐? 자, 앵커님께 그냥 하나 여쭤보면요. 네네. 자, 투자하셨을 때 몇 프로 수익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몇 프로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저는 최소한 10% 이상? 자, 소시민이십니다. 저희 앵커님은 소시민이시고요. 자, 투자 좀 하신다. 네. 이런 사장님들, 뭐 사장님이라고 표현해서 뭐 자영업자분은 아니고요. 네. 배포 있으신 분들은 투자는 따블이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네. 위험하잖아요, 그럼. 자, 위험합니다. 네. 그런데 더 안전한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면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요. 네. 그래서 2배가 되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1억이 2억으로 부는데 안전하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자, 10%를 72로 나누면 7.2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내가 목돈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요. 7.2년 이후에는 1억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그대로 10%에 그대로 넣어 놓으시잖아요. 네. 7.2년 이후에 또 2억이 됩니다. 자, 이래서 16억까지 가는데 한 35년에서 40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맨 하단에 보시면 1.25%예요. 네. 자,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 자, 5천에서 1억 가는데도 57.6년이 걸립니다. 네. 야, 이렇게 늘리다 보면 은퇴는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예금과 금리가 지금 너무 낮은 게 여러분 은퇴에는 정말 재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법칙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 보통 은행권도 작은 금리에도 많이 이동하시는 자산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속성,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방금 그 설명으로도 감이 안 오신다 이런 네.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또 후속타. 좋습니다. 저희는 디테일하게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자,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건 왠지 원이 아랫게 엄청 크지요. 네, 그러네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 보면 이자율이 4%인 거예요. 네. 자,
하단을 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7%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분이 지금 28에 1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4%로 하면 46대야 2억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분은 지금 7%로만 운영하셔도 38만 돼도 2억이 돼요. 그러면 48세 되시면 4억 되겠죠. 네. 59세 되면 8억이고요. 자, 69세 되면 16억입니다. 아. 저희가 나도 부자에서 항상 캠페인처럼 말씀드리는 부자의 반열에 그냥 이 1억만 갖고도 들어가신다. 그러네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네. 그동안 월 저축할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걸로. 그렇게 되나요? 네, 평생 그냥 좀 즐기시면서 네. 이벤트 해결하시면서 이 목돈만 잘 운영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좀 불안하시니 네.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자산과 원하는 기관과 그리고 요청하시는 수익률 요 세 가지의 밸런스로 잘 펼쳐 놓으셔야 네. 부자의 반열에 쉽게 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뭐 설명 주셨지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추천하는 올바른 좀 투자 방법, 저축 방법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ETF도 말씀드렸고요, 네. 펀드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ETF를 추천드렸던 시청자님들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하시기가 힘들다. 그렇죠. 내가 그럴 수 들어가서 이걸 사고 팔고가 너무 피곤하다. 그럼 펀드를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자 펀드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가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 거예요. 네.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국이 펀드가. 떨어지면요? 네. 중국의 주식이. 네, 펀드를 샀는데 저는 중국 것만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주식이 이제 중국게 떨어졌어요. 네. 그럼 전 손해를 입었겠죠. 그렇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버텨야죠. 버텨야죠. 네, 드디어 앵커님께서 저희와 같은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요. 네. 일반 분들은 버티시기가 빨리 쉽지가 털고 않아요. 나오시잖아요, 보통. 네, 그냥 대부분 털고 나오십니다. 네, 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펀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수만 있지 파는 것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이 펀드를 아니 중국 말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펀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펀드 랩은 자 화면을 좀 보시면요. 과거에 나왔던 랩 어카운트입니다. 얘가 뭐냐? 자 매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고야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좌측 보시면 매매 수수료 펀드는 부과가 되고요. 네. 환매 수수료도 부과가 거의 됩니다. 네. 근데 랩 어카운트는 이 계좌 하나에 펀드가 한 10개씩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중국도 들어가고요. 미국도 들어가고 유럽도 들어가는데 네. 그걸 누가 정할 수 있냐? 소비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그래서 나는 중국은 안 사. 나는 트라우마 있어. 그러면 네. 그건 안 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예전에 펀드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그 상품 사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운영 방식 또한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통합 운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맞춤형 펀드로 해서 투자자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나는 중국 싫은데 중국 사시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 내용 확인하려면 2달쯤 있다가 투자 운영 보고서가 날라옵니다. 네, 네. 2달 거 아는 거지 지금 오늘 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랩 어카운트 우측편 보시면요. 네. 운영 방식 자체가 개별 계좌예요. 그냥 내 계좌로 딱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네. 맞춤형 투자라 내가 싫은 건 안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내용도 그날 실시간으로 온라인 당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다. 네. 그리고 수수료도 적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뭐 장점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중도 환매 시 별도 수수료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 투자 내용 체크가 가능해서 내가 그 안에서 펀드 비율도 변경할 수 있으니 네. 자, 나도 부자에서 한 5년쯤 운영하는 상품으론 적합하다. 제가 이렇게 판단 내리고 요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윤 전문가님을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도 가장 좋은 투자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점으로 또 랩 어카운트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또 투자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주 솔깃합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을 소개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랩 어카운트의 가장 큰 장점 좀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점 강조해 드리면요. 항상 제가 공부로 말씀드리죠. 네. 왜 이전에도 좋은 거 말씀드렸는데 왜 더 좋은 거 갖고 왔냐? 공부하라고 했더니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서울대를 뭐 꼭 보내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네.
뭐 제 아들하고 얘기합니다. 아들 어느 학교 갈 거야? 그러면 인서울은 가야죠. 인서울. 네, 이런 네. 말씀하는데 저도 저희 시청자님들 인서울은 보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지금도 혼자 열심히 도서관 다니시면서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시청자님도 계신 반면에 알려드려도 너무 힘들다, 복잡하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자, 가장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월에 정해진 금액. 자, 일반적으로 펀드는 월납을 하시든 거치형 둘 중 하나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상품은 양쪽 다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하나 선택해 놓고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자문형 운용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 변경이나 펀드 비율 이렇게 바꾸십시오라고 하면 저희 말씀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네. 원래 내가 하기가 힘든 거지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펀드랩 비중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이 펀드랩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네. 주식, 미국 주식, 아시아 주식. 이 안에 펀드들은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당히 수익이 높은 펀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로 사도 손색이 없는데 이걸 한 바구니에 내 지갑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저거를 각각 운영하는 전문가가 굉장히 뭐 한국투자 삼성그룹 증권 자투자 신탁에도 매니저가 5분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자, 10개라면 50명의 매니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펀드 하나 갖고 부담스러운 것을 네. 이렇게 멀티랩으로 바꿔버리시면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다.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0만 원, 5만 원으로 가입이 안 되고요. 아, 최저 계좌가 5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담으려면 당연히 투자하셔야 되고요. 네, 네, 네. 예, 펀드 3개 하랬더니 힘드셨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로 그냥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중국 쪽 관련한 펀드 요즘 좋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 전이지만, 네. 은행권에서 한참 중국 관련한 그 펀드를 많이 판매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손해 보신 분들 기억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이렇게 지금 보면 일종의 비빔밥 같아요. 다 모아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때 이제 투자 손실이라는 게 발생했었는데 이 펀드랩이라는 것은 네. 투자했을 때 뭐 리스크가 없습니까? 자, 리스크는 모든 투자에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중국 펀드 때 저희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 가입을 해놓고 매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모니터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맡겨만 놓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중국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제가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옮길 네.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참으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재밌게 2007년도에 그렇게 손해보신 분들이요. 2012년까지만 참아주셨으면 다 수익률 45% 이상 나셨어요. 네. 그러면 7년 이상 참아주실 거냐? 쉽지 않잖아요. 한숨 네.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펀드랩 같은 형태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자산 운용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화면 보시면요. 자기들이 일정한 이런 그 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럼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분홍색의 화살표, 네, 주황색의 화살표가 보이실 네, 거예요. 네. 자, 기준점 이하를 이탈했어요. 네. 그러면 일반 펀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떡하냐? 채권형 펀드를 많이 비중을 올려주면 돼요. 주식형을 줄이고 채권형 펀드 비중을 올리면 그게 네. 극복해서 넘어갔죠. 네. 그런 다음에 좋아진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 비율을 또 높여주면 올리고.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상품 안에서 변액 펀드가 갖고 있는, 변액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 펀드 변경. 네. 이거와 유사한 효과를 내리실 수 있으니, 네. 자, 중국 하기 싫으시면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중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미국과 다른 주식들 펀드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 나도 부자 멀티펀드와 네. 이제 좀 편안한 투자 방식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주가 하락기 또한 이건 분명히 그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월 적립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 거치식으로 해야 될까요? 자, 월적립식과 거치식 많이 말씀드리죠. 네. 저희가 월적립식 왜 추천드리냐면 안전성이 훨씬 높아서입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님들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수익은 월적립식이 좋을까요? 거치식이 좋을까요? 앵커님이 대독을 또 한번 월 적립식이 좋을지 거치식이 좋을지. 네네. 이건 나의 투자자 개인이 의견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마다 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앵커님께서 네. 굉장히 지금 한순간에 머리를 많이 쓰셨는데 네.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치식이었군요. 네, 거치식입니다.
자, 쉽게 해보세요. 네. 나눠서 돈 냈는데 거기 이자 받는 거랑요. 목돈 1억 딱 들어가서 수익 나는 거 어떤 게 수익이 크겠습니까? 그렇군요. 큰 돈이 크죠. 근데 네. 반면에 깨져도 큰 돈이 빨리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확실성이 있으니 월적립을 하라는 건데 네. 요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럼 오늘 시청자님이 1억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1억을 있는데 이걸 또 월적립식으로 또 쪼개냐. 자, 앞으로의 투자는요. 월적립식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종잣돈 만들 때까지는 월적립으로 가시는 거고 네. 목돈이 돼 있는 건 목돈에 맞는 투자 방법이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확정형 연금으로 가시든 네. 아니면 나도부자 변액 펀드를 활용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네. 관리를 받으시든 네. 이 두 가지 방식 말씀드리는 네. 거잖아요. 네. 자, CG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변액보험의 추천 펀드 비교를 보시면요. 저 네. 파란색 그래프가 거치식입니다. 네. 적립식은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빨간색이 높을 때도 있죠. 그러네요. 초기에 그렇고요. 증시가 한번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치식이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여러분들 펀드에 내가 변액연금을 넣지만 매달 들어가는 거는 월적립식이고요. 네. 그동안 넣어놓은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거 방법 모르시면 저희 나도부자 전화 빨리 하셔갖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지금 조정받아서 주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게 잘 지키셔서 채권형 펀드 가셔야 되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오늘 좀 퀴즈가 많은데 네. 예, 좀 작지만 좀 크게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좌측에 이제 손가락이 하나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우측에 손가락이 하나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좌측에서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네. 사실은 내려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자, 왼쪽에서는요. 기존의 주식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변액펀드에서. 네. 자,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형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아. 왜? 계속 간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정 목표 수익이 됐기 때문에 채권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 어제 오늘에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다시 주식형으로 가시면 그동안 지켜놨고 난 손해 안 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떨어져도 월적립식으로 계속 넣으시면 저가매수 하시는 거고요. 네. 다시 올라가시면 그동안 손해 안 보고 다시 한번 주식형으로 뜨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월적립식하고 거치식을 분리해서 관리하셔라. 요거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적립식으로 정해서 하나 가져가고 거치식으로 두 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적립식으로 가는데 모아진 건 또 거치식으로 다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저는 아까 처음에 최하 투자할 수 있는 그 금액 50만 원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50만 원씩 매달 넣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데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50만 원 1년 넣으면 600만 원이 그렇죠. 있죠. 자, 600만 원은 거치식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매달 넣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건 목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리하실 때 꼭 신경 써서 관리하시고요. 네.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거는 편식에 가깝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 저랑 많이 공감하셨죠. 우리 늘 예적금만 해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 월 넣는 것만 생각을 해서 네, 빨리 캐치를 못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주신 또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뭔가요? 한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렇게 평탄하게 가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자, 저축도 안정적으로. 투자도 네. 다 이렇게 가고 싶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면 이런 게 불안하신 분들이 바로 저희의 나도부자 변액 펀드로 들어오셔라.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나도부자 멀티펀드는 5년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네. 나도부자 변액 펀드는 10년.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보험사가 있죠. 그래서 이 상품들은 최고 수익이 됐을 때 그 수익 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다. 네. 그것도 원금 플러스 이자로. 자, 앵커님께 하나 여쭤보면요. 네. 그 자녀분 나중에 생기시면 그럼요. 학원을 네. 보내실 거죠. 학원. 네. 뭐 보내게 된다면 보내야겠죠. 보내야겠죠. 네. 그럼 제가 두 가지 학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한 학원은 학원비가 3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공부가 잘 가르쳐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대요. 네. 근데 두 번째 학원은 50만 원이에요. 더 그런데 비싸네요. 반드시 인서울로 보내드릴 거고 만약에 인서울에서 못 갈 시에는 네.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20만 원 그거까짓껏 올려서 50만 원 보내야죠. 그렇죠. 네. 그만큼 투자는 안전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주식하시고 펀드하시고 수익 많이 나시잖아요. 자, 원금 보전 해드립니까? 안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도 부자 변액펀드, 변액연금은 사업비를 조금 더 초반에 써요. 하지만 어떤 걸 해주느냐? 원금을 보장해주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내시더라도 확실한 투자.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의 금수저를 위한 투자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돈 모으셔서 이제 부자가 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될 텐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보장자산도 살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메리츠화재의 알파 플러스 보험 갖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MG손해보험 통합보험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G손해보험에는 수술비가 좀 많이 들어가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입원 일당 들어가 계시고 해서 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요건 그냥 비용에 해당한다. 네, 거기 네. 운전자 보험이 들어가 계셨는데, 네. 그거는 메리츠화재에 들어가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12만 원 정도 하던 메리츠 알파 플러스를요, 진단금과 그리고 꼭 핵심 담보만 해서 감액을 6만 5천 원을 해드리고, 네, MG손해보험은 제가 볼 때 있으면 좋은데, 네. 없어도 크게 티는 안 나는. 네. 예, 뭔지 그래서, 알겠어요. 네, 요거는 조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해지 건강 종신으로 추가를 해드리면 네.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급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네. 자, 16만 원도 적은 돈 아니죠. 맞아요. 이거 20년 내면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 학원비 다 돌려준다면 좋은 학원 보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장기간 자체도 저해지 건강종신은 종신입니다. 그리고 암도 일반암, 그다음에 일반 뇌출혈, 일반 심근경색, 16대 라이프 케어에 전부 다 사망보험금의 80% 선지급해주고 환급까지 해주기 때문에 네. 보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 100세 플러스 변액연금 3천만 원 일시납입니다. 자, 일시납 들어가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더 넣으실 게 없잖아요. 네, 이제 네. 기다려서 수익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VIP 변액연금은 나도 부자 변액펀드 28만 원을 출발해서 이 두 가지가 융합되면 조금 있다 보실 때 연금에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생 효과가 있는 지금 상품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나도 부자 변액 플랜 자체로 부자가 되는 그 가시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화면 종종 나오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자, 결국은 자, 11세부터 시작하면 10억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시청자님이 28세 시작이신데 벌써 시작을 1억을 해놓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님들 자녀분들한테 저축하는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갖게 해주시고 네, 싶으시면요. 25, 24살이라고 뭐 너는 버는 거 없으니까 그냥 다 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5만 원, 3만 원이라도 차분히 모으시는 습관이 나중에 분명히 네. 훨씬 부를 이룰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도 부자 변액펀드 시청자님 걸 보면요. 네. 자, 변액연금 14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 들어갔냐? 28만 원 들어간 거예요. 28만 원 10년 동안 냈으니까 3천만 원 조금 넘게 냈겠죠? 네. 그게 한 30년이 있으니까 자, 원금만 1억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간의 힘이 이렇게 크다니까. 그렇습니다. 네. 짧게 내놓고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국민연금 105만 원에 자, 퇴직연금 95만 원. 네. 그다음 연금펀드 저희가 넣어드린 게 있죠. 네, 네. 자, 75만 원. 그리고 일시납 아까 3천만 원이 네. 한 30여 년이 넘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65세에 3억 7천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요게 175만 원의 연금과 합치면 595만 원. 실로 이 금액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산 다 했고요. 네.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연금 재원이 20대, 30대는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 그 사연 주셨던 분들, 전화통화하게 주셨던 분들 보면 40, 50대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네. 그분들 물론 기본 자산 조금 있었지만 이 변액연금 만들어 보면 이 300만 원대가 보통 줄을 빡빡하죠. 이뤘었습니다. 빡빡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젊으니까 금액대가 확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예. 지금 뭐 20, 30대 분들은 또 안타깝게 저희 방송을 많이 안 보세요. 바쁘시거든요. 맞아요. 40, 50대 분들이 이제라도 시작해야지 하고 보시는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방법은요.
현재 네. 바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 네. 오늘처럼 준비하신다면 시청자님 벌써 금수저 예약 되신 것 같아서 네. 좀 기분 좋게 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20, 30대 분들이 직접 생방송을 많이 못 보시지만 뭐 새벽에 또 재방송도 있고요. 네. 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20, 30대 때 1억을 만들었을 때 연금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 정도 얘기해 주시면 아마 솔깃할 수 있습니다. 자, 022077-6248, 022077-6248번 추가 상담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윤 전문가께서 또 준비하신 내 돈을 부탁해 기대해 볼까요? MTN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본질에 충실하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 중에 좋은 내용도 있고 뭐 나쁜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래도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실천하셔라. 그러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본질에 충실하냐? 자, 최근에 저희 방송이 재무설계와 연결돼 있어서 보험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다 돈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좋아하시는 현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인생 고민, 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이에요. 자, 보험이 어떻게 출발했냐? 예전에 개 둘이 이런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암이 걸린 분에게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분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로또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닥쳤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시청자님들 중에 저는 암 걸리면 1억 받고 싶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많이 받아서 갑상선암으로 주변에 누가 돈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쁜 건 아닌데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보험은 어떤 거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이 중심이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게 보험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사고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장애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 생존, 은퇴, 노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 등 잔병이 있을 거예요. 자, 감기 등 잔병에 돈을 주는 게 좋은 보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거는 내가 감기 걸려서 30만 원 없다고 저한테 심각한 피해 오지 않거든요. 언제 필요해야 되냐? 급작스러운 사고. 제가 운전하다가 정말 내일은 시청자님을 못 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2억, 3억의 큰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요 작은 거 30만 원, 20만 원은 제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거 제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시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축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자, 저희가 보험의 본질에 과연 충실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전체 사망 원인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122.1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뇌혈관 질환이 73.1이래요. 이 원형으로 봤을 때 이 5개면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게 사망의 100%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계산해보면 이게 100이 넘어가요. 122, 74, 이게 무슨 계산법이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근데 옆에 화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에요. 그럼 뭐냐? 10만 명당 122명이 암이 걸려서 사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명 중 1명이에요. 자, 그럼 암이 몇 명 걸리냐? 1명이 아니고요. 자, 암이 걸리자마자 사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3년 투병하시다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1000명 중에 제가 볼 때 한 3명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은 들어야죠. 그런데 뇌혈관, 심장질환, 요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자, 골든타임이란 게 있죠. 20분 안에 병원으로 가야 이걸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 자, 차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꽉 막혀 있어요. 도로 정체로요.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 받기가 어려우십니다. 제가 이 일을 18년 했는데요. 암 환자분은 12분 진단금을 지급했어요. 뇌혈관, 뇌출혈 죄송한데 한 분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 청구 들어온 것도 없어요. 근데 뭐는 있냐? 사망은 있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진단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네, 사망보험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보험의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 거잖아요. 사람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해놓는 게 100%의 투자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자,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라는 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기본료 없는 게 기본이지. 예, 맞습니다. 이런 게 기본인데, 자,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는데 기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통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자, 음성통화는 87% 정도를 사용하신답니다. 그런데 요새 요금은 어디서 결정되죠? 데이터에서 결정됩니다. 데이터는 51%밖에 안 쓴대요. 그런데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 무료랍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갖고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51%밖에 안 쓰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왜 근데 데이터 높은 거 쓰세요? 그랬더니 요금 폭탄 맞을까 겁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요금 폭탄 맞는 걸 겁내는 게 맞는 겁니까? 통신사에 요청해서 내가 안 쓰는 데이터는 돌려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예, 후자가 맞겠죠. 이게 뭐냐? 마케팅입니다. 회사들은 이런 거를 마케팅으로 써요. 다시 한번 다음 걸 보시면, 자, 차량입니다. 저도 이제 차를 사려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요게 이렇게 옵션들이 남아있죠. 저는 차의 본질은 잘 달리고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걸 찾아봤더니 저는 블루투스 기능은 써요. 요새 핸드폰들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거 차에 연결해서 음악 어르신들도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CD 이런 거 잘 안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어요. 다행히. 아, 그럼 요걸 살까 했는데, 자, 제 자녀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차에 뭐가 필요합니까? 열선은 요새 좀 있어야 돼요. 왜? 춥잖아요. 추우니까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열선이 있어서 이걸 살까 하다가 뒷자리에 애들이 그 추운 날 있는 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뒷자리 열선은 어디 있는 거야? 딱 봤더니 예, 바로 9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자, 소비자의 선택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상품을 하나 사는데 나는 이 기본에다가 열선을 달고 싶은데 안 달아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험은 어떻게 돼 있냐? 보험 가기 전에요. 자, 빼빼로데이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빼빼로데이. 그런데 저는 이거 시청자분들이 만들었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예, 요거를 파는 관계자들이 만들어서 유행을 많이 시켰겠죠. 그래서 편의점에 제가 사러 갔었거든요, 이번에. 1+1으로 줍니다. 근데 저는 한 개 사러 갔는데 굳이 한 개를 더 받아왔어요. 그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개 샀으면 예를 들어 1,500원에 살 건데 저 두 개를 사느라고 2,200원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TV 홈쇼핑 많이 하시죠? 하다 보면 좋아서 샀는데 문제는 뭐예요? 광고 설명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막상 본 거랑 달라요. 그리고 계약 해지, 해지 관련이 많은 게 써보니 그거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 품질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 자, 이런 걸 사고 나서 알아야 된다면, 그리고 내가 한 10년 있다가 이런 상품을 구매했다는 걸 알면 굉장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CI보험 받기 힘드네 이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험을 진짜 본질에 충실해서 가입했으면 CI보험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CI보험이 많이 팔렸냐? 보험회사에서 CI보험을 팔라고 많이 권유했어요. 설계사분들도 이 상품이 좋다고. 나쁘게 판 게 아니라 이게 비쌉니다. 보험료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됐고요. 자, 최근에 장애분류표가 올해 4월에 바뀔 예정이에요. 그러면 뭐냐?
후유장애 많이들 가입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청각 기능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생활도 어려워요. 그래서 후유장애를 신청했는데 판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평형기능 장애를 신설해서 자 15년, 20년 동안 장애율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신설해서 바꾸고 있는데 지금 실손보험 중에 뭐 손해보험에서 많이 팝니다. 예, 질병 후유장애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이 기준표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무턱대고 파는 거는 저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보실 때 야 저게 좋대 무조건 사자 이런 게 아니라요. 저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냐 저게 저 정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를 명백하게 따져보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의 부재 시 남겨진 가족에게 필요한 예상자금 있죠. 자, 그러면 가족은 부재할 때 나머지 가족한테 피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됩니다. 아프면 치료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GI보험까지 다 왔는데 자, 이 보험을 바꾼 건 누구냐? 자, 시청자님들이 아니에요. 보험회사들이 바꿨어요. 마케팅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자, 왼쪽이 소멸형 보험이에요. 소멸형 보험인데 나이 44세의 남자분께서 14만 6천 원을 내셨거든요. 담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확히 써 있어요. 만기에 얼마 돌려받으십니까? 3,500만 원을 내셨는데 제로예요. 네. 자, 여러분 가족 두 분이요 이런 보험 드시면요 7천만 원 날라갑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그대로 돈 내셨을 때 90세에 100% 돌려받으시죠. 가족이 두 분이 이걸 내시고서 90세 되시면 네, 바로 1억 정도를 돌려받으시겠죠. 그래서 보험의 본질이 충실되려면 이런 겁니다. 직접 투자는 나 혼자 건너가는 거고요. 간접 투자는 이렇게 봉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액 상품들은 어떡하다? 예, 다리를 놔드렸죠.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세요. 그래서 권유해드리는 것 중에 정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확정형으로 연금까지 지급해주는 종신보험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저희와 상담하셔서 본질에 충실한 상품들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나도 부자 오늘도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